510페이지로 가고 위에 회사 코드가 0274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회사 코드 바꿀 건데 274번이라고 치세요. 0274라고 하면 잘 안 나올 거니까. 그럼 회사 바꾸실 때는 우리 우측에 보면 회사라고 메뉴에 있죠. 우측에 이 회사 버튼 클릭하시고 274번으로 해서 주식회사, 여긴 대망이고 대응이야. 똑같을 거예요. 자, 이걸로 해서 들어가고, 자, 들어가셨죠? 자, 이제 우리 시험 때 일반 전표 5개, 매매처 전표 5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이 어떤 건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책은 쓸데없이 지금 옆에 보면 수정 기출 문제라고 적혀 있죠. 수정 기출 문제, 수정 연도만 바꿨어요. 그냥 기출 문제고, 여기 74 적혀 있죠. 그것도 274, 74회차 기출 문제인 거예요. 74회차 기출 문제부터 쭉 올라가서 88회차까지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 기출 문제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쭉 보면, 저하고는 책에 있는 거는 수업할 때 뒤에 있는 그 부속 서류들이나 연말정산 이런 것도 책에 있는 거는 그냥 수업할 때 쭉 하고, 기출 문제는 책에 없는 거 제가 프린트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풀 때는. 그래서 얘는 그냥 수업하면서 저와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시험에는 그 회계급이든 세무 2급이든 전부 다 처음에 입력 시위사항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잘 안 읽죠. 그래서 우리 미리 읽어놓고 시험 때 그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가 일반적인 조교 입력은 생략하지만, 조교 우리 생략하는데 타계정 대책으로는 거래는 조교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우리 대변에 재고자산 왔을 때 조교 8번 안 쓰면 틀렸다고 하겠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채권 채무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우리 글자만 써 있어도 안 되고, 우리 F2번 눌러서 코드 번호 찾는 방식 있죠. 그걸로 해서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생략이란 말 없으면 무조건 써라, 그 이야기예요. 안 쓰면 오답 처리하겠다는 거고,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 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500번 800번 구분 못해도 오답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반에도 실무에 경험 있으신 분들이 가끔씩 코너에 몰렸을 때 쓰는 방식인데, 회계 처리 과목은 별도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 해라. 한마디로 만들어 쓰지 말라, 그 소리예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써라, 그 이야기예요. 그 실무 있으신 분들이 계정 과목 생각 안 나면 그 코드 범위 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써요.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반 전표, 우리 문제는 지금 문제 크게 1번 돼 있는 게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그리고 우리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죠. 추가라고 말하는 건 시험 때도 전표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또 써라,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자, 그럼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가 구분이 되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 뭐 불공제 사유인데 카드다 세금계산서다 구분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먼저 일반 전표인데 저와 같이 분개만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월 1일 가지급금 70만 원은 생산직 근로자인 정찬호의 출장비로 다음과 같이 정산되었다. 단 가지급금에 대하여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자, 그럼 정찬호 출장비가 85만 원이었고 부족분 1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우리가 시험에서 문제를 봤을 때는 항상 위치를 먼저 잡아요. 우리가 분기할 때 꼭 금액 바로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가지급금이 지급할 때에 차변에 있었겠죠. 지급할 때 차변에 있었던 걸 우리가 대변에 지워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지금 그거 모르겠잖아요. 그럼 문제 보면 여비교통비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 알겠죠. 자, 비용 자리는 차변 대변 중 어디죠?
차변이란 거 알겠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위치를 정확하게. 그럼 여비 교통비다. 그리고 생산직 직원이죠. 그래서 500번대의 여비 교통비가 돼야 되고, 그럼 대변에는 가지급금이고 거래처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생략할 거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라는 것까지 위치는 알았네요. 그럼 이제 여기에 금액들만 채워놓으면 되겠죠. 여비교통비 출장비는 85만 원이라고 했고, 가지급 한도는 70만 원이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 현금으로 정산한 돈이 15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됐죠. 그럼 위치만 잡고 금액만 채우면 분계 완성되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분계가 끝났어요. 간단하죠. 자, 다음 두 번째, 1월 20일 주식회사 능력에 600만 원을 6개월 후 회수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라는 거 보이니까 당연히 대변에 보통예금이고,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돈을 빌려줬죠. 근데 6개월 회수 조건이니까 단기겠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다. 그럼 우리가 빌려준 것은 주식회사 능력한테 빌려줬다. 금액은 600만 원, 보통 예금에서도 그럼 600만 원이 나간다. 생각보다 시험 보면 할만하겠죠. 그죠? 자, 다음 4월 20일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1000만 원을 법인카드인 BC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미지급 세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중에 성격이 뭐죠? 부채겠죠? 미지급 적어놓은 건 부채 느낌 들죠? 부채를 지금 부채인데 얘 납부하는 거니까 지워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다. 그리고 얘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자, 대면에 카드로 결제했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되고 우리는 BC 카드다라고 해서 1000만 원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갑자기 미지급 세금이 내가 시험 때에 지금 얘가 차변에 있었는지 대변에 있었는지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 항상 우리가 이용하기 제일 편한 게 합계잔액시산표예요.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우리 그냥 12월 31일 엔터 치면 12월 31일이 나오는데, 이 앞에 가지급금 같은 경우도 장부에 가지급금이 차변에 적혀 있죠. 정리하니까 대변에 보내겠다 생각해도 되고, 미지급 세금도 보면 정리하기 위해서 대변에 있죠. 시험 때는 알리바이 맞춰가지고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장부가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뭐 이걸 더 자세히 볼 거면 더블 클릭해서 이전표를 더블 클릭하면 아래 분계도 나와 있어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처리되는지들이 보이니까 우리는 그거 가지고 정리를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지금 지금 저는 합계 라인을 본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잔액 라인이 자기 자리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지금 정리하는 거니까 반대쪽이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세요. 자, 다음 4월 30일 날 당사는 한 주당 발행가액 4,000원, 주식수 2만 주의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예금 통장으로 8천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증자일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은 1,000만 원이 있다. 한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 자, 이번엔 증자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그럼 우리는 주식을 발행한 거니까 주식 발행했으면 대변에 자본금, 이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주식수는 2만 주고 액면가가 5,000원이죠. 그럼 1억 원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억 원이 되고, 차변에는 우리가 돈 받는 거 쓸 건데 보통 예금으로 4,000원씩 해서 8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2천만 원 손해 봤는데 친절하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만 원 있다고 알려주네요. 그럼 손해 봤으면 이익 본 거 먼저 우선 상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금액 1,000만 원을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그럼 그래도 더 손해본 1,000만 원만큼은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자본 우선 상계 우리 세무이급 시험 좋아하니까 기억하자고 했던 거 간간히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5번 5월 25일 직원 최상도에 대해 지급한 5월분 급여에 대한 급여 명세서는 다음과 같으며 공제 후 차감 지급액에 대해서는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지금 월급 준 거죠. 자, 월급에 대해서 나왔는데 특별한 거 없으면 이런 문제는 이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총 월급이 얼마인가? 찾았죠? 그리고 전체 공제에서 혹시 가불금이 있나 보고 가불금 없이 이렇게 친절하게 공제해 주면 얘가 예수금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지급 총액 혹은 차인 지급에 적혀 있는 이 금액 주면 우리는 필요한 건 이 세 개 금액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 보이는데 시정을 할 건 없죠. 그럼 지금 직원 최상도인데 경영기획팀이네요. 그럼 급여로 332만 원 쓰면 되고, 그리고 공제계는 예수금이고 이 나머지 지급 총액 296만 9,710원은 보통 예금에 나갔다. 이게 분계 전부 다잖아. 그럼 우리가 이 내용만 파악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자, 이거 보고 자, 우리는 급여 지급하는 거니까 급여 비용이죠. 그럼 차변에 급여다. 그 생각 안 나면 문제에서 보통 예금 대변 쓰는 거 보이니까 그거부터 쓰고, 그럼 332만 원이 급여고 대변에는 우리 공제한 거는 예수금 금액 35만 290원이고 그리고 296만 9,710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우리 실제 기출 문제를 봐도 우리 수업 내용 할 때 했던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쭉 보고 와오신 것만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우리 시험 때도 긴장만 안 하면 그냥 늘 하던 식으로 풀면 문제없이 잘 푸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5개를 일반 전표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를 들어 첫 번째가 1월 달이죠. 그러면 뭐 1월 달이다라고 쳤을 때 그냥 아래쪽에 쓰면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자, 메인 매출 전표는 자, 문제 풀 때 자, 7월 24일로 메인 매출 전표를 하나 열어보세요. (7월 24일로) 그럼 이렇게 열면은 아래쪽에 과세 유형이 매출하고 매입하고 보이죠? 그죠? 왜 이걸 열었냐면 이걸 보고 문제 안 읽고 증빙만 찾아서 과세 유형만 봐서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몇 번이라고 번호를 바로 쓰는 거예요. 자, 과세 유형부터 먼저 잡는 거예요. 왜 이 방법 쓰냐면 과세 유형 실수하도록 하는 함정은 문제 내용에 있어요. 그럼 그 함정을 그냥 다 벗겨나가게 바로 증빙 서류로 바로 꼽는 거예요. 그럼 과세 유형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 입력하는 내용만 그 내용을 보면 되는데 우리가 과세 유형 실수하도록 거래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빙만 가지고 과세 유형 번호를 먼저 잡아버릴 거예요. 자, 그럼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첫 번째 7월 24일 보면 직수출 보이죠? 시험 때도 날짜 아래에 빈칸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직수출이면 지금 얘 보면 16 수출 보이죠? 그러면 16이라고 아래 적어두는 거예요. 그냥. 다음 8월 20일은 지금 뭐 안 보이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세금계산서가 보이네요. 그럼 세금계산서인데 지금 문제에서 원재료 산 거죠. 그러면 51번이라고 매입가세를 적어놓고 다음 이제 3번에 8월 30일 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61번 현금가세 61. 다음 4번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11번.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을 때만 붉은지 사용지를 보는 거예요. 이 앞에 두 번째 문제는 원재료라는 거 봤었고 얘는 매출거래처 보낼 선물 세트 접대죠. 그래서 54번. 자, 그럼 과세 유형 이렇게 잡으면 속도도 더 빨라요. 과세 유형 잡아놓고 시작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7월 24일 날 미국 ABC사에 제품 2만 달러에 직수출하고 수출 대금 전액을 7월 31일에 미국 달러로 받기로 하였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환율이 적혀 있는데 자, 일단 우리는 앞으로 계속 수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수출 이야기 나오면 수출 신고일이라는 애가 우리한테 계속 걸리적거릴 거예요. 얘는 우리 부가가치세법하고는 전혀 필요 없는 날짜예요. 이건 관세법상 필요한 거지 부가가치세법은 수출 신고일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선적일만 따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돈을 미래 7월 31일 날 받기로 했죠. 전부 다 회상이죠. 그러면 우리는 선적일 기준 환율로 이 금액으로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2만 달러니까 2,200만 원으로. 이해가셨죠? 그리고 미래에 돈 받을 거니까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조 제품이니까 그럼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미래에 100원 더 비싼 건 일반 전표에서 미래 7월 31일 날 돈 받으면서 외환차익 되겠지. 그건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7월 24일 선적일 날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 같이 바로 입력을 할게요. 자, 7월 24일 날 자, 이번 우리 16일에 적어뒀었죠? 그럼 그거 보고 그냥 바로 16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품 매출한 거고 자, 공급가액은 2,200만 원이고 거래처는 미국 ABC사.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이니까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분계는 혼합해서 외상 매출금 해도 되고 그냥 외상해서 외상 매출금을 해도 되고 이런 여러분들 편리하신 대로 하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8월 20일 예가물산에서 다음과 같이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대금 중 50%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 일단 분계는 차변의 원재료고 절반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한 건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갔다. 다음 달 지급하는 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네. 그죠? 자, 그럼 51번 매입 과세인 거 아니까 자, 오늘 날짜 8월 20일 날 51번 매입 과세고 자, 우리 품목은 CN24 K2 수량은 10,000개, 단가도 10,000개. 거래처는 얘가 물산이고 전자세금 계산서죠. 전자이어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지금 대금 결제 금액이 세금 계산서 아래쪽에도 보이죠. 수표 5,500, 외상 5,500. 그럼 원재료 산 거 맞으니까 대변에 우리는 수표 발행해 준 거 당좌예금 구자에서 5,500 찾아갈 거고 대변에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8월 30일 주식회사 송도에 판매한 제품의 배송을 위하여 운수회사 주식회사 가나운송에 운송비 33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자, 이번에 현금 영수증 받았는데 보면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는 이런 사항들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꼭 확인하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간 거고 우리 이번에 운송비인데 계정항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이번에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거니까 운반비라고 써야 되죠. 사오는 거였으면 취등원가에 포함했을 건데 파는 거니까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거니까 판관비로 우리가 운반비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럼 8월 30일 날 우리는 61번 현금과세였고 우리는 운송비가 들어갔어요. 금액 33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럼 분리되죠. 거래처는 가나운송. 자, 그리고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럼 우리는 원재료 산 게 아니라 운반비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대변에 이 돈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죠. 그죠? 왜 원재료 산 게 아니라 지금 제품 배송 위한 운반비니까 우리가 판관비로 비용 처리해야 되는 우리 상황이죠. 자, 다음 9월 8일 주식회사 신흥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8월 20일에 계약금으로 받은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이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우리가 11번이라고 했고 자, 그럼 돈 받는데 계약금 과거에 받았던 건 계정강 뭐라고 적혀 있죠? 선수금이라고 적혀 있겠죠. 근데 혹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할 때는 이렇게 적혀 있으면 8월 20일자로 가보면 적혀 있어요. 시험 때는 무조건 알리바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8월 20일 날 날짜로 가보면 선수금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과거에 받을 때 선수금이라고 대변에 써뒀던 거, 지금 대변에 이렇게 썼던 거를 이제 지울 거예요. 물건 팔면서.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달 말 받기로 했고 제품에 대한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 9월 8일 날 우리는 11번 매출과세고 제품이고 금액은 5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신흥,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그럼 제품 매출 맞고 이제 차변에 돈 받는데 과거에 받았던 선수금 빼고, 그럼 선수금이 여기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안 가려고 했었던 거고, 만약 안 적혀 금액을 안 적어줬으면 날짜 알려주면 일반 전표, 안 알려주면 거래처 원장 이렇게 해서 조회하자라고 했었죠. 그럼 나머지는 우리 이달 말일날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두면 되겠네요. 자, 다음 9월 24일 매출 거래처인 고려전자에 보낼 추석 선물 세트를 주식회사 한국백화점에서 구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9월 말일에 결제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고 9월 말에 결제하기로 한 건 오늘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 9월 24일 날 이번에 불공제 사유에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4번 불공이고 우리는 추석 선물 세트 금액 150만 원의 별도. 자, 거래처 어디죠? 그렇죠. 우리 고려전자는 거래처 이름이고 지금 이거 사면서 세금 계산서 받은 곳은 한국백화점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한국백화점이다라고 써야 되죠. 세금 계산서 나한테 발행해 준 곳 써야지. 접대한 곳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그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4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그리고 분계는 혼합. 우리는 원재료가 아니라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의 접대비고 다음 대변에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하면 얘도 끝났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실제 기출문제 나오는 게 다음 회차가도 다 이런 분위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 공부하고 계신 방향으로 가면 얘네들 계속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드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에서 공부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고 계신 거니까 시험 때는 또 이상한 거 나오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회계 1급 기출 문제는 굳이 안 푸셔도 돼요. 왜냐하면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는 회계 1급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쉬워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문제가 나오다 만 것 같은 느낌 든다고. 근데 그 느낌이 왜 드냐면 세무 2급만 계속 풀다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회계 1급을 계속 꼬아서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 2급 합격하고 회계 1급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매번 일어나요. 그런 분들이. 그거 뭐 어떻게 세무 2급 합격했기 때문에 축하한다고 저는 이야기해줘요. 회계 1급은 보험용이니까. 그죠? 자, 지금 이제 우리 오늘 시간 내면서 뭐 하는 건 이거 할 건데 지금 우리 다음 주부터 할게 2단 10점짜리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글자 적혀 있는 애들 있죠? 이제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부가가치 신고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시키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놓고 6점짜리로 줘요. 얘네들은 진짜 좋은 애들인 게 전부 다 부분 채점이에요. 그 순간 괜찮죠? 얘네들은 지금 거래처 한 개 안 써도 3점 그냥 빠지는데 얘는
점수가 한 개당 0점 몇 점씩 쫙 다 적혀 있고, 그래서 부분 채점이라서 우리는 아는 만큼 내가 공부한 만큼 제대로만 쓰면 점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얘도 그렇고 얘 지금 4점짜리겠네. 맞죠? 한 개당 그냥 1점이에요. 그럼 내가 그냥 공부한 만큼의 점수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또 점수가 잘 나오는 성향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얘만이 아니라 뒤에 가면 더 심한 애도 있어요. 10점짜리인데 입력하는 거 한 열 몇 개니까 부분 채점이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와 같이 이제 이 서식들 하는 거 공부할 거고, 그래서 서식 하면서 또 시간이 애매하게 남든지,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전표를 잘 발행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전표를 저와 같이 발행을 해서 그래요. 근데 얘가 정말 신기하게 다른 거 공부하다 보면 또 점점 저하고 기억이 멀어지는데, 우리 시험 합격에 전표 입력 못하면 무조건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얘를 간간히 하는데 원래 책 순서대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계산 안 하는 이유가 계산하면서 다시 분계 떠올리려고 뒤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계산하고 나서 그다음 또 이제 소득세 원칙인수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원가회계만 하면 우리 진도는 전부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하고 하면 우리 진도의 끝이 보여가네, 이런 느낌이 이제 2주 사이에 쫙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많은 양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매우 싫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정말 그 부분만 많은 분들이 싫어하더라고. 근데 또 이제 그 외에 또 제가 좋아하더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또 신기하게 말 안 하고 조용히 좋아하더라고. 그게 뭐 공부하시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런 거 하고, 우리 아직 시합 우리 수업 얼마 남았죠 지금? 18분 남았죠. 원칙은 그죠? 항상 우리 8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8분 남았는데 우리는 이제 10분 전부터 움직여 간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유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러다가 다음 달에 또 갑자기 막 30분 넘기고 그러면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거 거 세이브했다 생각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은 좀 정리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잘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